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줄 분 두 분 소개합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업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출연합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대권 뉴스 배 교수님 어떤 겁니까? 네, 4분 5열 국민의 힘입니다. 네, 참 이번 한 주 뜨겁게 달궜습니다. 윤석열 그 녹취록 공방인데 저거 정리된다 그렇잖아요. 두 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한마디로 정치 금도를 넣은 거죠. 우리 정치사에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대선 앞두고 당 대표, 대선 주자가 정면으로 충돌한다? 서로 손을 잡고 돕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이렇게 싸움의 발단이 사적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빚어졌거든요. 예.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적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걸 다 폭로하면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당 대표는 그 통화 내용을 다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녹취록을 자동 녹음된다며요. 그러니까 자동 녹음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아사리판이다, 뭐 봉숭아학당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면서 국민의힘 정권 교체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당원들이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예. 자, 문제는 이런 공방 충돌이 수습이 되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 입을 닫고 있고 또 원희룡 주자도 일단 지실 공방은 정리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은 내관들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되고 있다 문제는. 네. 지금 녹취록 얘기했는데 배 교수님 그 깨알같이 적어온 녹취록은 뭔 녹취록이에요? 녹취록은요. 네. 녹음을 해서 풀어 쓴 게 녹취록입니다. 그건 미스터 뭐예요? 최일구 앵커님. 그 이거는요. 네. 학습 노트. 적어 오신 거구나. 고3 수험생처럼 적어 오셨어. 적어 온 게 아니고요.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주 센 폭탄이 터졌다. 이 폭탄은 한국 정치 문화에 나타나서는 안 될 폭탄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정리하자면은 주연 배우가 되고 싶었던 이준석 대표의 과도한 의혹이 나온 참사고 후발 주자로서 반드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원희룡 의원의 속내가 겹친 이른바 이것은 이해와 요구가 맞물린 아주 그러나 국민의힘으로서는 피해야 될 것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공정한 경선 관리자로서의 모습만 보여야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개입했어요. 개입한 흔적들이 또 나타나는 게 그날 거기도 거기 발언이지만 여의도 연구원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을 하고 여론조사를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비쳤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대표가 물론 여의도 원권이 당의 산하 기구이긴 하지만 대표가 어떤 여론조사의 흐름을 놓고 보면서 뭔가 각 후보들의 지지율의 반향을 놓고 분석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이거는 조금 말하자면 해석한 여하에 따라서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그러면 있었고. 저거 정리될 것이다가 지금 일반적인 해석은 갈등 상황이 정리될 것이다인데 그렇죠. 최수영 평론가님 저거를 뭘로 그러니까 저는 해석하세요? 저 주어가 없고 그다음에 주어가 없으니까 맥락을 봐야 하는데 정확한 워딩이 없으니까 저는 근데 굉장히 오해가 함축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양심을 걸겠다 한 것으로 놓고 보면 앞뒤 맥락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것도 같은데 어쨌든 공개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도한 욕심이 나온 참사였다. 네. 그렇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별도의 해석은 내놓지는 않으시는데 네. 일단 폭탄 터졌다고 그랬는데 폭탄이 이제 다 수습이 됐나요? 지금 배 교수께서는 아직 갈등이 내재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폭탄이 터졌는데 파편이 날아다니고 지금 음모가 자욱합니다. 아직까지는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요? 포연이 가득하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 뭐 수류탄이 터졌다면요. 네. 앞으로 원자 폭탄급의 폭탄들이 계속 많아요. 왜냐하면 예. 우리 이 평론가님과 약간 다르게 보는 게 다르게 보는 거 좋아해요. 예, 네. 이준석, 다르게 보는 거 윤석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준석 원희룡 이 충돌의 본질이 뭐냐? 이게 그 사람들 간의 충돌이 아니고 본질은 권력 투쟁이에요. 네. 크게 보면은 이준석 대 윤석열의
권력 싸움이고 더 크게 보면 윤석열 대 반윤석열 이 권력 투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쪽에 줄을 선 거죠. 왜냐? 본인이 지금 이번에 이준석 대표를 공정성을 가지고 때렸는데 그건 명분이고 지금 결과적으로 8명 컷오프 나중에 4명 컷오프 하거든요. 네. 근데 현재 순위를 보면 1등 윤석열, 2등 홍준표, 3등 유승민, 4등 최재형 본인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본인은 지사직까지 던지면서 여기에 뛰어들었는데 낙동강 오리알 네. 정치적 미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경선 전략, 존재감 높이기 플러스 출구 전략까지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윤석열 편 들어가지고 나중에 당권이라도 잡겠다. 그래가지고 차 차이까지 잡겠다라는 이런 복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자, 핵폭탄급이 남아있다. 이런 겁니다. 원희룡 전 지사 이 발언을 좀 준비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을 법무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비판과 검증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철학 그리고 갖고 있는 준비 상태가 그리고 수권 능력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과 검증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총장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팀에서 저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백 교수께서는 윤석열 후보 편에 섰다고 말씀을 했지만 지금 어제 나온 발언 아닙니까? 네. 이 원희룡 전 지사는 윤석열 후보를 내가 대통령 되면 법무부 장관 쓰게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당히 센 발언이에요. 뭐 아니, 무릎 꿇게 하겠다. 센 발언은 맞는데 일단 최일구 앵커께서도 들으니까 좀 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컷오프를 걱정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1등이다. 윤석열 내가 대통령 되면은 법무장관 시키겠다. 라고까지 큰 소리를 치고 있거든요. 호언장담인데 그럼 왜 이런 메시지가 나왔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 지금 원희룡 전 지사가 이준석을 이렇게 때리는데 혹시 당권을 내락받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 서로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자가 또 질문까지 던졌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앞으로 대통령 후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 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법무장관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줄 세우기, 세몰이. 그리고 앞으로도 검증을 할 겁니다. 라고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지금 백 교수 말씀은 네.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이건 그런 분석이고 추측을 하는 분석 제 전망인 분석인데 분석의 근거는 있는 거죠. 네. 언론인들이 물어봤다니까요. 알겠어요. 네. 저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네. 원래 후발 주자는 백 교수님 말씀처럼 1위를 공격하면서 가야 되는데 1위를 옹호하면서 갔다. 지금 이걸 지금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마 본인이 나중에 윤석열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잘 한 자락 깐 게 아니냐는 게 지금 백 교수님의 분석인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원지사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가장 큰 핵심 화두는 그거예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라는 본인이 이 메시지를 던진 건 뭐냐. 지금 가장 당의 아주 아픈 부분, 당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본인이 직접 참전을 함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고 본인의 영향력을 한번 확대시킴으로써 지금 인지도 높이는 건 전략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1위를 그러니까 1위를 지원하면서 이른바 당대표 내락을 나갔다. 이게 사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 개파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수 정치가 사라지고 오너 정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것을 제가 보기엔 너무 백 교수님께서는 과도하게 해석한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짧게 반론. 예. 짧게 공정한 반론 경선은 듣고, 예. 명분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공정한 경선이 진심이라면 전화 통화를 해서 있었던 문제니까 전화 통화를 하든지 만나서 이준석 대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지. 그걸 깠는데 이게 진심이겠습니까? 그건 정치적인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고 그러면 성공했느냐? 일단 조회수는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원희룡 하면은 합리적, 개혁적 보수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그런데요. 무조건 인지도가 높다고 성공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지도가 95% 높아졌어요. 그런데 비호감도가 60% 높아졌어요. 그럼 정치적인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언하건대 이런 식의 네거티브 정치, 노이즈 마케팅 정치하면은 원희룡 전 지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뭐 원희룡 지사가 노이즈 마케팅에 어쨌든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부각이 됐는데 저는 성공했다고 지금 보는 백 거죠. 교수님 여기에 또 뭐 반론하실 게 그러니까 있어요? 뭐 물론 저는 분석이고 해석이고 그다음에 전망이니까 네. 각자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제가 보기 단언하는데 원지사의 최대 지금 전략적 목표는 사위 안에 들어가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 목표를 놓고 본다면 대의 명분은 공정한
경선 관리, 그다음에 본인은 사회위 진입을 위한 인지도 확장, 이거는 이해가 요구가 맞아떨어졌다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자, 근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결국 이준석의 부족한 리더십에 있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 짧게 한 번씩 더 들어볼게요. 최시성 평론가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패착은 뭐냐? 즉각적인 SNS를 통한 본인의 입장을 냅니다. 자, 그러면은 최고위원회가 대응하거나 숙고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바로 이게 당의 자중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본인이 여기에 공정한 경선 관리만 해도 되는데 주연 배우가 되고 싶은 욕망이 뒷받침되면서 이게 이렇게 큰 일파만파에 지금 대형 폭탄이 터진 거란 말이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대표는 좀 메시지 관리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고 예. 오히려 말수를 줄이되 오히려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원칙론만 내세우는 게 지금으로선 유일한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저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대표가 말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없어요. 둘째, 말이 분쟁만 유발한다. 그리고 셋째, 꼭 이기려고 한다. 네. 따라서 이준석 대표 30대 영선위원회 젊은 참신함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를 해주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미래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리스크는 이준석 자체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이 야당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이 황교익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황교익 리스크 지금 황교익 씨가 경기 관광 사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황교익 씨가 왜 사퇴했을까 다들 궁금하잖아요. 근데 어제 이미 오늘 10시에 입장 정리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사퇴를 사실상 예고한 건데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재명 지사에게 이 싸움이 계속되면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정권 재창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본인이 직접 밝힌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낙연 주자가 사실상 사과를 했기 때문에 본인도 자진 사퇴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이해찬 전 대표의 개입이에요. 네. 이해찬 전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양쪽에 물밑조율을 한 것 같아요. 이낙연 주자에게는 사실상 좀 사과를 해라. 그리고 황교익 씨 그대는 좀 자진 사퇴해라. 이렇게 정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됩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저는 이게 인사 논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게 친일 논란이었어요. 자, 친일 문제는 특히 그 여당이 야당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주로 그런 이제 이슈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폭발을 한 거예요. 내부에서 서로가 친일이라고 공격한 건 이거는 본선에 가서도 민주당의 대형 악재가 될 것 같았기 네. 때문에 아마 원로들까지 중진들까지 나서서 정리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기 진화는 됐든 보이지만 이 앙금은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일 논란은 두고 네. 민주당 내부 혹은 나중에 본선 갔을 때라도 야당과 일합을 겨루는 상황에서도 아마 계속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때 친일이라고 지목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공격을 받을 수 그렇죠. 있다 이런 그 얘기죠. 계속 끊임없이 이 이슈가 제기가 될 거로 저는 봅니다. 예. 자, 배 교수님. 예. 이 지사 쪽 캠프에서는 황교익 자진 사퇴 나온 반응 어떤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네, 일단 한숨 돌린 거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쟁점이 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 지사도 상당히 좀 안타깝지만은 의견을 존중한다, 수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게 황교익 씨는 매우 훌륭한 자질을 갖춘 전문가 그리고 적격자라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정치적 공방의 희생양이다. 그리고 보온 인사 전혀 아니고 은혜 입은 적이 없다. 라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좀 이런 네거티브는 없기 바란다. 네. 그리고 원팀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란다. 라면서 마지막으로 이낙연 주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예. 뭐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예고가 됐던 것 같으니까 이재명 지사가 도의회의 청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사실 최근에 오세훈 시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김연아 그 SH 사장 시켰다가 도의회에서 이거는 뭐 부동산 전문가일지 몰라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거는 문제가 많다. 결격 사유다 했더니까 오세훈 시장이 내정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이재명 지사도 출구 전략을 고민했던 것 같은데 이해찬 고문이 적시적소에 개입하면서 이 문제가 잘 정리됐지만 여하튼 이 문제는 또 다른 이재명 지사의 인사 이른바 엽관제
꼭 그 본인이 측근들을 가까운 곳에 앉히는 역관제 문제는 앞으로 향후 이제 비전 미래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돌발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짧게 반론해야 되겠는데요. 역관제라고 단정하는 것은요. 주장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좀 맞지 않고 오버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SH 김연아 사장 내정자 사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저도 그걸 좀 배 교수한테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관리 책임자로 간 거 아닙니까? SH공사. 그런데 본인이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등 해가지고 4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또 청문회 과정에서 시대적 특혜라는 궤변을 내가지고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오세훈 시장도 수용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본인의 결정적인 흠결이 있기 때문에 중도 낙마한 것이고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데 황교익 씨 같은 경우 지금 딱 떨어지는 하자는 없는 거죠. 예. 딱 떨어지는 하자가 있죠. 왜냐하면 기관의 공공기관 내정자로서 이미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데다가 맛집이라는 게 저는 그래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의 소지는 많습니다만은 관광이라는 것이 굳이 맛집만 아니에요. 그 지역의 정체성, 스토리텔링, 지역 문화, 토착 문화 여러 가지가 어울린 총체적 종합적인 부분인데 맛집 하나만 가지고 전문성이 있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저는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듣고요. 네, 양쪽의 의견이 충분히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이 사탕을 드시면 좀 당 조절에 좋다고 그러니까. 자, 배 교수님도 그게 아니고 토론 뭐 분위기 오늘 좋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쌈딱도 아닌데 싸우니까 사탕을 줍니까? 유튜브 동접자가 평소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분 인기가 갈수록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주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편하잖아요.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자, 사탕도 드렸으니까 좀 더 화끈한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락 되나 했더니 요 얘기만 조금만 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50분이 넘었네요. 이번에는 또 황교익 TV 출연 논란이 나왔어요. 아, 정말 머리 아파요. 예. 무슨 정책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만 나오니까 배 교수님 얘기해 보실래요? 뭐 대선 경선 과정이니까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뭐 이보다 100배, 1000배 더 강도 높은 그런 이제 공격이 많이 들어올 텐데요. 앞으로 더 많이 올 것이다. 아시겠지만 과거에 2007년도 대선 앞두고 이명박 박근혜 뭐 죽기 살기로 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결국 이제 두 분 다 그게 빌미가 돼서 감옥에 가셨는데 지금 이것도 이낙연 아니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화재 사고를 가지고 또 정치적인 공격의 소재로 삼느냐. 쿠팡 그 창고 화재 말씀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은 꼭 지사가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과도한 주장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6월 17일 날 오전 5시 56분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경남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해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갔는데 그래서 대신 부지사가 현장에 갔고 본인은 뭐 경남도하고 뭐 협약식 등등 여러 가지 2박 3일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녁 먹방 TV라고 하지만 황교익 TV에 출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진화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소리를 듣고 결국은 그날 저녁도 안 먹고 본인 얘기인데 출발해서 다음날 오전 32분 새벽 0시 32분. 잠 안 자고 왔다. 이게 지금 팩트의 전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이거는 경기도민 플러스 국민 유권자의 몫입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할 거예요? 워낙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제가 어느 쪽에 선택하면 또 무슨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사 부분은 평론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 시간 경남에 공식 출장 간 것도 맞고 황교익 TV에 출연한 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이것 또한 먹방입니다. 자, 먹방인데 그러면 도지사가 현장에 꼭 있어야 하느냐? 내가 소방서장이냐? 난 다 실시간 보고받으면서 지휘했고 지휘라인에 따라서 현장에 다 투입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방역이 그렇게 급할 때는 신천지 진압하러 갈 때는 도지사가 직접 앞장서 가지고 행정명령 집행서 가지고 가면서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남 현지에서 사고 현장까지 가는 데는 20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저는 좀 빈약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날 했었던 지휘 라인에 대한 보고 체계 등등 본인이 거기서 어떻게 받았는지가 나중에 이게 또 실시간으로 나오면 쟁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대해서 좀 소상히 밝힐 필요는 있다라는 점 지적하고 그러니까 제가 최수영 평론가님은 이 일보를 듣자마자 그렇죠. 바로 왔어야 되는 그렇죠. 거다. 잘못한 거다. 그럼요. 이재명 네. 캠프에서. 저렇게 주장하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예. 선을 딱 안정하려고 했는데
자, 아주 단순화시켜서 경기도에 불났는데 왜 먹방 TV 촬영하겠느냐라고 단순화시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재가 나기 전에 이미 2박 3일에 경남에 출장 중이었다니까요. 그리고 1차 보고가 1단계 화재에 정리가 됐습니다라고 했고 그래서 2박 3일 일정을 중간에 본인이 취소하고 올라와서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그래서 새벽 1시 32분에 왔는데 계속해서 왜 먹방 TV 출연했느냐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런 얘기죠.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는 감성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도지사가 그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떻게 내렸는데 왜 그럼 초기 진화가 됐냐고 보고를 받았느냐. 이것 또한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뭉뚱그리지 말고 소상하게 밝히는 게 나중에 본선을 위해서 뭐 혹시나 후보가 된다면 필요하다는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지. 이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될 거다. 문제다라고 제가 단언하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야기 충분히 주장을 들었다고 보고요. 자 오늘 다 끝내지 말고 다음 주에도 달권 뉴스 계속 하니까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뜨거운 토론 고맙습니다. 예, 동접자도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사탕 잘 먹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배 교수님은 잘 먹겠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아니 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뜨거워야 사탕 받고 쌈딱이냐 투견이냐. 이제 아셨구나.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